북한이 주민들의 자율화가 어떻게 빨리 실현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북한에서 지금 말하는 장마당인데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장마당의 원조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북한에서 그때 메뚜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왜 메뚜기장이냐? 국가가 이걸 허용 안 해줘요. 허용 안 해주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자그마한 이렇게 보따리 짐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다가 경찰이 나타나. 그러면 도망쳐야 되니까 이거 다 뺏기우니까 그러면 자전거에다 싣고 막 도망칩니다. 그러다 경찰이 가면 또 모여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사람 오면 뛰었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이때는 이걸 메뚜기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장에 한 5년 동안 갔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에 야, 왜 우리가 도망쳐야 되느냐? 먹고 살자고 하는 거 국가가 주지 못하면서 왜 이것까지 규제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차 힘을 합치게 됐고 이 힘을 합치면서 이 메뚜기장이 이 진드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몽땅 모여 앉아서 떡꼬치가 앉아 있는 게 이걸 경찰이 밀어낼 수 있을까요? 공권력으로? 이거 안 되는 게.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진드기장이 이렇게 장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장마당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북한에서. 앞으로 북한은 더 갈 겁니다. 계속 이 길은 이제 돌려 세우지 못해요. 북한에서 김씨 일가에 대한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우상화도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은 이 길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 메뚜기장으로부터 진드기장, 진드기장으로부터 장마당 이 진화 과정에 와서 오늘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 변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의 북한 변화에서 한 가지씩 큰 구조적인 변화를 꼽는다라고 하면 제일 큰 변화는 뭘까요? 이 사진을 통해서. 예? 크게. 사유재산?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안 들려서. 사유재산을 승인하기 시작했다. 네. 여기 지금 개인 장사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단체복을 입혔죠. 아니 개인 장사꾼이 자기 거 가지고 나서 팔면 되지 왜 이렇게 다 빨간 옷 단체복을 입혔을까요? 바로 국가로부터 허용받은 장사꾼과 허용받지 않은 장사꾼을 갈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복을 입히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가만둬두고 옷이 없는 사람은 잡아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옷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뭘 내야 될까요? 장세,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점차 국가와 주민 사이에 이제는 돈을 주고 받는 세금 관계로 형성됩니다. 예, 북한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현 북한 TV를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신을 지녀도 백두의 혁명중 신을 노래와 춤을 추어도 우리 장단에 맞추어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해도 강성국가 건설의 참전자답게 혁명적이며 민족 고유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 특히 강성국가 건설의 돌격대 주력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적들이 던져주는 미끼를 아무런 꼬리낌도 없이 받아 물고 적들이 하자는 대로 놀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개자는 풀쏜 상품을 밀수하여 개인 판매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유포시키고 있는 돈의 환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색적인 상표가 붙은 상품을 자판으로 끌어들여 청년들을 유혹시켜 그들의 사상 정신 상태를 부려놓고 있는 이런 상적 행위는 제 주머니를 불욕적이 있겠지만은 털투털미 이것은 적들을 도와주는 예적 행위입니다. 이 청년을 좀 보십시오. 이름 한성민, 평성시 역전동 42 인민반. 이 동네의 성내리에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십자가가 새겨진 그림이 있는 데다가 글자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역겨웠고 메스꺼운
이 청년동맹 조직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단 조직은 이런 자본주의 풍조에 빠지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백공1 인민반 김연화, 9월동 24인민반 방철주, 석천군 영동리 3작업반 서련주,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 이덕 진철, 양지동 130인민반 김순희, 은덕 2동 21인민반 이명금, 안주시 풍년동 36인민반 박금순. 화면에 비춰진 이 여성들의 모리단장을 좀 보십시오. 모리단장은 물론 차림새가 너무나도 괴상망측하여 이들이 과연 조선 사람이 옳긴 옳은가? 이름과 주소를 따져보면 조선 사람이 분명하고 평남도에 사는 주민들이 맞긴 맞는데도 우리 민족의 생활 풍조는 그 어느 곳에 없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추구운해 보입니까? 이런 난잡한 옷을 어린 자식들에게 사입힌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육기관 일꾼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장마당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에서는 괴뢰 상표가 붙은 상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들이 단속 통지기관 일꾼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령동 32인민반 김종난, 도로여단 노동자 김종난은 제 주머니를 붉은 데만 신경을 쓰면서 괴뢰 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팔다가 단속됐으니 이 동네의 뒷생활을 빨리 파헤쳐봐야 합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양지동 85인민단 1층, 2층, 3층, 4층, 역전동 36인민단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비롯한 몇 집들에서는 상업봉사 기관보다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해놓고 그러다 나니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입다가 쓰레기통에 넘쳐나서 버려온 중고옷까지도 버젓이 내놓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규찰대원들이 있으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장사꾼들이 규찰대를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덕동 8인민반 9인민반에서도 지난 기간에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집집마다의 판자, 각자, 철문을 가득 채워놓고 판매하고 있으나 복기관에서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두인민반원들이 아침 점심밥을 싸가지고 농장불로 달려나가 떼약볕에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성상점을 비롯한 상점들에서는 오후 4시 이후에 상점을 열게 돼 있지만 특수기관이 호세를 부리면서 농촌지원 한 번 나가지 않고 상업봉사활동을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장마당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부직갱이도 뛴다는 계절에 골목골목 창고마다에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고 공업품, 잡화, 식료품을 팔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 상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신의 돈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자본주의 사상이 골수에 꽉 들어찬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지금 북한 팁인데 우선 이 아나운서 말 몇 %나 이해되세요? 80% 정도는 이해되세요? 이거 보시면서 아 이거 정말 오늘의 북한을 보면 이게 대단히 충격스럽다라는 걸 한 가지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게 충격스럽죠? 이제 서구 사회에 이제 반미로 가는데 이게 영국 국기가 새겨진 옷도 있고 그거를 좀 무의판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충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저런 옷을 입고 몰래 입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보고 여러분들이 충격받았습니까? 개인정보 노출. 누구다라고 전 국민이 보는 그거 어디서 살고 있다는 집 주소까지 딱 있는 그 다음에 또요. 우리는 흔히 평범한
못하다고까지 하는 게 어떻게 큰 소리로? 우리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그냥 입는 입는 옷인데 네? 평범한 옷인데 네, 평범한 옷이랑 평범한 그냥 머리인데 그거를 부상 방치하고 그 다음에 또요. 네, 이게 그 정상국가에서 여러분들처럼 정상국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분들은 대단히 이야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국가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걸 딱 드레스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드레스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이제 몰래 카메라하고 있다가 딱 찍어가지고 와서 어디 사는가 잡아가지고 그걸 아예 신원 공개해서 망신 죽이잖아. 저건 완전히 이렇게 망신 주는 거. 여성들이 모리단장까지도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안 하면 또 찍어서 또 망신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런데 저같이 북한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이걸 이제 화면을 보면 대단히 이게 북한도 대단히 빨리 변화 발전한다는 게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제 맨 마지막 화면에서 이해되세요? 괴뢰 상품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입구에 괴뢰 상품을 뻐젓이 내놓고 판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 괴뢰 상품 판다. 괴뢰 상품이라는 게 무슨 상품을 괴뢰 상품이라고 하죠? 메이드 인 코리아. 바로 이겁니다. 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북한 장마당에 한국 상품이 있었는데 저렇게 뽀젓이 내놓고 팔지는 왜? 팔면 잡아갔으니까 다 뺏기는 거 둘째치고 잡아가서 족치니까 다 밑에다가 숨겨놓고 팔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인기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 한국 화장품이 인기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왜 한국 화장품이 북한에서 많이 팔리는가 하면 한국 영화 드라마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밀수에서. 그래서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북한 사람 여자들이 보는 데는 한국 여성들이 대단히 피부 관리 잘하고 멋있고 옷도 멋있고 한다니까 여성들이라는 거 본능적으로 그런 걸 보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서 자꾸 찾는 거예요. 아이고 북한에서는 한국을 보고 아랫동네라고 하거든요. 아랫동네 화장품 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게 생겨요. 그러면 이거 한국 화장품이 인기 있네 하면 밀수꾼들한테다가 야 중국에 다니는 밀수꾼들한테다가 한국 화장품 좀 들여와 이렇게 돼. 그러면 한국 화장품 수요 있어 이렇게 되면 밀수꾼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짝퉁의 한국 화장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진짜 한국 화장품을 들여보내서 진짜 고가로 파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 화장품을 이렇게 밑에다 놓고 파는데 딱 여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랫동네 화장품 있어요? 하면 싹 주위에 보고 경찰이 없다, 단속대가 없다 할 땐 제가 꺼내서 빨리 봐 하면 그 다음에 이 뚜껑 열고 진짜인가 아닌가 갈려내, 짝퉁인가 아닌가 갈려내야지. 그래서 진짜 맞다 하면 흥정하고 그 자리에서 돈 주고 또 이렇게. 이게 5년 전에. 지금은 그걸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옆에 있어요. 그래도 다 우회놓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부패로 가고 있다. 완전한 부패. 그걸 잡아야 될 경찰은 왜 가만히 있을까? 옆에. 이제 그 단속대가 옆에 있는데 뽀져서 한국 괴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라고 파는 놈도 비판하고 옆에서 단속해야 될 놈이 가만히 있는 것도 비판하잖아. 그러면 파는 사람과 그걸 잡아야 될 사람 이건 무슨 관계일까? 부패 관계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비판하는 그런 지금 영화입니다. 그리고 잊어봐라. 그렇게 옷을 이렇게 외국 글자 있는 거 입지 말라고 해도 몰래 한번 입고 나왔다가 이자고 애들 젊은 처녀에 걔도 잡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거는 기존의 북한 이 시스템을 김일성과 김씨일가를 하느님처럼 믿게 종교를 말살하고 하느님처럼 믿게 하려는 이 시스템과 구조, 문화를 이끌어가려는 것과 그 안에서 변화를 가져오려는 이 세력과의 그런 싸움, 대결, 이 몸부림, 일로 지금 북한은 가고 있어요. 언제쯤까지 갈까요? 여러분, 시간,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북한에서 이 김정은 체제,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남북한이 매일 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때는 북한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또 살아났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북한도 같이 기울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울겠어요 지금.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아 이거 한반도 언제면 통일될까요? 통일 이제는 안 되겠죠. 뭐 남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늦어도 한 20년 내로는 하나로 합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방금 봤지만은 북한에서의 지금 60대, 70대, 김정은은 30대잖아. 그런데 김정은 옆에 간부들 보세요. 김정은 옆에서 진짜 측근들 보면 다 60대, 70대. 김정은과 나이 차이가 30년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아들 뻘 되는 김정은을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나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받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10년, 20년이면 다 어떻게 될까? 다 퇴직돼서 집에 갈 거예요. 김정은은 그때면 40, 50대. 그리고 김정은은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놓을 거예요? 할 수 없이 지금 30대, 20대가 그 자리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 간부들과 김정은 사이의 나이 격차는 30년인데 이 나이 격차가 30년부터 20년, 20년부터 10년 이렇게 돼서 김정은 또래가 점점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또래 30대는요. 이념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어디요? 크게. 여기에만 물질, 신뢰, 현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북한 현실을 실용적으로 들여다보는 지금 30대, 20대, 저 일부 40대가 앞으로 북한의 주요 기득권 주류를 이룰 때 바로 북한은 저는 변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